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별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정말로 완전체 다시 등장하셨네요. 조동자 선배 그리고 유승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주 동안 별일이 있었어요. 네, 발가락이 똑 부러져가지고 지금 기부스를 하고 왔는데 빙판길 조심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네. 드렸는데 하이파이브? 아니 근데 어떻게 그냥 빙판길 아니라 술 좀 마시고 자빠져가지고 어떤 관절이 부러지는 것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격이 한 곳으로 쏠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빠졌었구나. 네. 기억이 잘한다. 기억이 알려주셔서 잘한다. 감사해요. 그 어떤- 오른쪽 발가락이어서 그러니까 사실 새끼 발가락이 부러지는 것은 흔치 않죠. 네. 흔치 않죠. 흔치 않아? 네. 그럼 보통 왜냐면- 몇 번째 발가락 불러줘요? 보통 흔한 거야. 왜냐면 새끼 발가락은 하중을 많이 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하고 엄지 발가락이 50% 이상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도 네 번째 부러졌었는데 발가락 이상하네. 옆으로 넘어. 이상하네. hat줄걸음이랑 관련은 없겠죠? 주로 옆으로 넘어. 네 번째 다섯째만 부러져봤는데 약간 이렇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 지금은 다섯 번째 발가락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척추가 부러지는 것보단 차라리 팔로 닿고 팔에 손상이 있는 게 낫다고 했는데, 근데 새끼 발가락보다는 팔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제일 좋은 케이스네 해피엔딩. 네, 그러네요. 예. 아,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지금 이거 목발 짚기도 애매하고 쩔뚝거리면서 아. 걷는데 약간 왼쪽 무릎 관절염 올 것 같고 신발도 안 들어가서 지금 큰 그냥 스레빠 끌고 다녀야 되고 죽을 것 같아요 불편해서. 예. 저는 오늘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네. 오늘 아침에 내복을 입고 오지 않은 것. 너무 추워요. 그럼 이 셔츠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셨어요? 내복? 그럼 거의 봄옷처럼 입고 오셨잖아요. 저기 네. 모르겠어요. 하루 왼종일 추워요. 진짜 너무 추워요. 추운 게 뭐냐면 네. 그 제가 어디 이제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딱 오늘 이제 밥을 먹고 카페에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커피숍 안에서 저의 한기가 막 발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를 나의 내복으로 감싸고 있으면 내가 덜 추울 것 같은데 이 뭔가가 나가는 느낌이 너무 춥고 뭐냐면 뭐 온몸이 시린 듯한 느낌. 이게 공기가 왜 안 입으셨어요? 자기가 청년인 줄 아나 봐.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가 있어갖고요. 급해서? 네, 급했어요. 어제 전 필수 축구 아이템인데. 보니까 3시에 이제 잠을 잤고 그렇죠. 라디오 잠을 못 때문에 잤네. 바로 이제 급하게 일어나서 바로 택시 타고 오는 것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지금 뭐냐 한 5시간 이상을 해보세요. 떤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예. 요즘 내복이라고 안 하고 힙택이라고 표현해 주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 좀- 당당히 사세요. 전 내복이라고 해도 부끄럽진 않는데 이게 그러니까 서양의학적 과학적으로 얼마나 입증된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따뜻한 게 여러모로 좋아요. 그러니까 따뜻하면 어떤 외부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내 코에 왔을 때 이 코에 손모가 떨리는 이런 게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추우면 그 방어 기전이 적어요. 그러니까 추울 때 감기에 잘 걸리는 원오브댐의 이유가 하나 그게 있고 두 번째 이제 온도거든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열에 약해서 내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 더 올라가 주면 걔네들의 활성도를 확 떨어뜨릴 수 있는데 내 체온이 이미 조금 0.5더라도 낮아진 상태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왔을 때 내 체온을 올리는 게 효과는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추우니까 서러워. 한기가 들어. 꼭 잘 참고 있었던 나의 서러움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폭발했어요. 네. 한 옷이라도 잘했다. 저는 내일은 반드시 내복 내복. 입을 겁니다.
아니 근데 그 히트 그거가 음. 몸에 있는 땀을 이렇게 흡수해서 그거로 열을 만드는 거라서 그걸 또 입으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대요. 건조해도 되니까 안 추우면 괜찮아요. 어차피 건조해 우리는 늙어서. 아니 뭐 우리 인생 몸이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건조한 그럴 게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늘 건조한 거야 뭐. 전 건조 뭐라고. 너무 심해갖고. 예. 늙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참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 아니, 게 늑단이요. 그냥 정상적인 성장, 성인의 성장. 성장은 이미 네. 그 노사연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성수. 불러주세요. 아니 이게 왜 멜로디를 모르겠어. 가사만 꽂혔어. 우리는 너무 와닿아가지고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노사연 노래. 네. 우리가 이제 갈수록 익어가다 보니까 별 증상이 다 있는데 뼈가 으스러지고 내복 안 입으면 그렇게 서럽고 저는 오늘 우리 임수민 PD님 아직 그 마스크 쓰고 있는 얼굴만 봐갖고 제대로 인지를 못해갖고 이 앞에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수민인 줄 알고 커피 사러 가? 언니는 따뜻한 차를 사주렴.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저 아니라고 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속으로 막 네. 뭐야 막 이랬어. 혹시 포탑을 들어주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요. 다음엔 제가 차 사드릴게요. 누구이신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네. 차분한 연말 마무리 잘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본격 주제 우리 2주간 저기 태국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해온 유승열 기자님이 선정해 오셨죠? 제가 선정한 건 아니고. 아니야? 지금 아직 정신이 덜 깼어요. 그래도 유 기자님 해보세요. 뭐든 해봐. 이거 저번에 잠깐 다뤘었던 것 같은데. 네. 과민성 장증후군 저희 다 있다고 저번에 장밍아웃 한번 했었잖아요. 아주 신기하게도 우리 셋 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건강 라이프 주제를 잡을 때 우선 제가 있는 거를 먼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주변에서 이제 많은 거를 많이 호소하는 증상을 갖다가 이제 캐치를 해서 아이템을 잡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때 혹시 포드맵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포드맵? 들어는 봤는데 무슨 들어보셨어요? 뜻이었지? 이게 이제 네. 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과민성 장 증상을 악화시키는 음식 종류가 있어요. 뭐 우리 저희 그때 누가 또 사연 주셔갖고 그 뭐였지? 무가당 무설탕 젤리 뭐 제로 뭐 그거 주셨잖아요. 네.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당 알코올 뭐 이런 성분들이 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가스를 많이 생기게 하고 이제 그 장의 삼투압을 높이면서 물을 많이 나오게 해서 설사를 일으키고 이런 종류의 그런 음식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흔히는 우리나라 한식에서 따지면은 김치나 콩을 발효시킨 된장 이런 것도 이제 그런 포드맵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극단적으로는 이런 거를 막 찾아보시고 이거를 다 뺀 식이요법을 막 본인이 하시면서 또 블로그에 올리시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난 환자분도 굉장히 그런 거를 극단적으로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장 상태가 유달리 안 좋으셨나요? 네, 철저히 지켰어야 됐나? 근데 너무 철저히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음식들을 일체 안 먹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잠깐 반짝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차피 이거를 또 아예 안 먹을 순 없으니까 조금씩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바로 증상이 또 되게 심해지고 이게 또 음식을 가리는 데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컨트롤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지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팀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런 김치나 뭐 장류 이런 포드맵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식품들을 네. 먹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증상을 일으키는 비율이 뭐 많지는 않았다. 되게 신기하게. 네. 실컷 듣고 있는데 별 상관이 없다. 아니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우리 네? 유승현 기자의 건강 라이프 기사를 끌어올린 이유입니다. 이게. 네. 네. 계속 말씀해 That's the 주시죠. point.
그래서 이제 주로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는 익숙하지 않았던 음식이겠죠. 뭐 피자나 뭐 햄버거 이런 밀가루가 많이 들어있고 그렇다고 알려진 음식들 이것도 역시 포드맵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김치 아까 말했던 된장 장류 여기도 포드맵이 들어있긴 한데 성분이 들어있긴 한데 네. 이제 요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순위를 매겼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뭐 짜장면 자장면이라고 또 자장면이라고 그리고 상관없죠. 짜장면이라고 아니요 괜찮아요. 읽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소주, 제가- 김밥 다 돼요. 제가 여기 그래픽에는 자장면으로 써놓고 읽을 때는 짜장면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PD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쓴 건 자장면인데 읽은 건 짜장면으로 읽으면 이상하지 그러면 않냐. 어머님이 짜장면은 싫다고 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고민하다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음식들은 그 우리나라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 그런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높은 순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의외로 김치나 뭐 이런 장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일상에서 먹는 음식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게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막 절제를 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김치 장류는요? 네. 그러니까 고포드맵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 소화기 내과 교수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걸 환자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시느냐. 이게 왜냐하면 포드맵이라고 많다고 알려진 식품들이 너무 많고 이걸 막 재료로 특히 한식은 한 그릇 음식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막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걸 다 제한을 해서 요리를 할 수 없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냐면 그 포드맵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의 리스트를 주시는데 거기서 내가 많이 먹는 음식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조절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이게 식이요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왜냐면 과민성 장증후군 이게 유발 요인 중에 제일 큰 게 사실 스트레스기는 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만 또 찾아보고 혼자서 막 그렇게 저포드맵 시기 막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 또 맞지 않는 그런 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랑 맞다 안 맞다의 기준도 지금 들으면서 되게 신기한 것 같은 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안 먹던 피자 햄버거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다양한 어른들과 비슷한 음식을 먹을 때부터 우리는 먹었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나눠야 되나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 이런 음식 드세요. 이런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순위를 매겨봤더니 의외로 이게 빠져 있었다가 포인트인데 사실 외국에서는 이런 저포드맵 시기를 했을 때 얼마나 증상이 좋아지고 이걸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의 연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기를 했을 때 얼만큼 좋아지느냐 이제 이런 연구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드세요? 사실 이렇게 지금 딱 식단을 짜서 이렇게 드릴 수는 없고, 근데 흔히 이제 그냥 잘못돼서 이게 서양식의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그냥 우리 같은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이 사실 되게 저는 의외였던 게 만났던 환자분이 이거를 다 알고 해보셨던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어쨌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중요한 남자분이셨어요? 네, 남자분이었어요. 네. 나이는요? 나이가 20대셨는데 아 어린 사람? 이게 수능 나 이제 나이 얘기 안 할래. 수험 생활 시작할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증상 악화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때는 어리고 이제 뭐 시험이 끝나면 좋아지겠지 하다 이제 했는데 이제 또 취준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되게 심해지고 그때 막 또 되게 안 좋았던 게 극단적으로 하면서 또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안 좋은 거. 이게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에서 이런 다이어트가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가 있었으면 사실 더 좋았겠지만 그런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서양식 그런 연구들, 서양에서 시행된 연구들만을 가지고 우리한테 바로 그대로 적용을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 좀 유도리 있게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는 네. 좋지 않은 음식으로 되어 있던 우리 한국 식단에 청국장, 된장, 김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것이 서양의학적의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포드맵에 속해서 분명히 과민성 네. 대장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음식이어서 그분들은 이런 거를 멀리 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야 되는 음식이었는데 우리는 막상 그거보단 괜찮다.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청국장, 된장, 김치 안 먹은 사람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오히려 나아진다는 근거가 없고 다른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심해질 수 있으니 네. 스트레스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피신 건데 어쨌든 우리의 청국장, 된장, 김치가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안 좋다는 근거가 없고 그거 함부로 끊었다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바로 그건데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발효 음식으로 좋다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반대긴 반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반대긴 반대인데 네. 반대가 아닐 수 있다는 게 이제 유승현 기자의 포인트고요. 네네. 그렇죠? 네. 제가 준비한 거는 건강검진 받으셨죠? 내일 받아요. 내일. 아 대장 내시경도 하실 건가요? 한 5년 만에 하기로 했어요. 발이 이런 상태에서 또 근데 발이 이런 데 할 수 있나? 아니 상관없긴 발은 한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네. 혹시 결과가 어떠셨나요? 용종도 없이 깨끗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5년 만에 하는 건데. 아. 지금 연세가? 저 깨끗한 여자예요. 속도 깨끗한 여자. 연세가? 됐거든요. 아, 근데 오늘 건강검진표를 딱 다시 보는데 40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나이가? 나이가 40세더라고 내가. 아, 네. 완전 믿겨요. 그때 35세 한 번 했어. 근데 이제 왜 제가 나이를 여쭤봤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장 내시경이 권장되는 연령대가 50세입니다. 네. 50세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라. 지금 현재 대한 소화기내과 학회가 권장하는 것도 50세 이상입니다. 네. 근데 왜 유일 아나운서는 왜 하냐고요? 왜 이래? 유일해? 그러니까 유일아 왜 이래가 유일해로 나왔어. 이래 씨가 보고 싶어. 그럼 이일의 PD는 이일에 왜 그래가 이일해야? 저는요, 근데 병원에서 네. 하라고 한 거 아니고 제가 그냥 혼자 5년 전에 한 거니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네. 그냥 근데 뭐 왜요? 특별한, 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흔한 검진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돌려가면서 나 나름의 돌려가면서 한 번씩은 해야 체크를 네. 하고 있다 안전감이 느껴지잖아요. 네. 네. 안 해도 될까? 그럼 취소할까? 아니요. 약 먹기 귀찮아. 근데 그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왜 근데 우리 권장 연령은 50세이냐? 용종은 퇴행성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용종의 발견 확률을 보면 50세를 기점으로 이렇게 확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90세까지만 측정했는데 그냥 90세까지 정비례해요. 거의. 그런데 네. 모든 용종이 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용종이 있다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용종 중에서 선종이라고 하는 거 아데노마라고 아마 건강검진 기록표에 써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놔두면 암이 될 확률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정도나 막 많이 심해져야 방치해야 암이 되느냐 그건 모르죠. 그거는 개인에 따라 다 달라요. 우리 지난번에 뇌 동맥류가 터질 확률처럼 그것이 개개인에 따라 그 동맥류의 사이즈와 위치에 따라 다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세 때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이 있으면 떼어내요. 왜냐하면 대장암의 95%는 용종에서 기원했습니다. 용종이 다 암은 아니지만 대장암은 대부분
용종에서 출발해요. 네. 그럼 우리가 용종을 떼어내는 게 그렇게 실이 아니라면 떼어내는 게 낫겠죠. 네. 용종을 떼어내는 실은 매우 낫습니다. 지난번 뇌동맥류, 결찰술 이런 것들이 갖고 오는 합병증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 가면 웬만하면 대장용종 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대장용종이 있는데 안 떼셨어요. 병원 가보래요. 이런 건 뭐냐면 이게 용종은 양성인데요. 용종일 게 확실하면 떼는 거가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만에 하나 이게 암이면 자칫 섣불리 떼면은 그 떼는 과정이 암을 퍼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암이 의심되면 안 떼고 병원 가서 상담하세요가 이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즈나 이런 걸 보고 이건 아무리 그래도 용종일 것 같은데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한 번 더 해서 뗄 수도 있고요. 네. 암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대장 내시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복강경으로 갔죠. 복강경이나 수술로 갑니다. 암이 의심되면 그런 차이 때문에 있는 거고요. 아무튼 모든 용종이 다 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장암의 95%는 용종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종을 떼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용종을 미리미리 떼면 대장암 확률이 줄어들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암 확률은 서구식 기름진 식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온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병원비가 싸죠. 대장 내시경 검사가 미국에 비해서 한 7분의 1, 8분의 1 가격일 거예요. 그 정도면 받는 가격이고 그리고 국가 암 검진 항목으로 도입했으니까 50세 이상은 그냥 때가 되면 무료인 거죠. 네. 그래서 2011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도입하고 나서 대장암의 씨앗이 되는 용종을 미리미리 제거한 이후로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 비율은 줄었습니다. 효과가 훌륭하죠. 있는 거네. 네. 대장 내시경은 현대의학이 개발한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5가지 순위 안에 드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검사입니다. 좋아요.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 9월에 미국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이 랜싯이면 3대 의학 저널이죠. 거기에 발표합니다. 그래 우리 전 세계가 용종 그다음에 대장암은 50세 이후에서나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상하다. 우리 그렇게 대장 내시경 해가지고 막 용종 다 잘라내고 해가지고 50세 이상에서는 대장암 사망률을 줄였는데 왜 전반적인 대장암 사망률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느는 나라가 있을까? 이거 뭐지? 이거 대장 내시경 우리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한 거 이거 착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들여다본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50세 이상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죠. 50세 미만을 들여다본 거예요. 혹시 50세 미만이 뭐가 달라진 거 아닐까? 봤더니 달라진 거예요. 10만 명당 대장암 발생 비율로 따졌을 때 영국이 23입니다. 한 10만 명당 7, 8명 사이예요. 그다음에 5위가 일본이에요. 한 10명쯤 돼요. 그다음에 미국이에요. 한 12명쯤 돼요. 네. 1위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네. 50세 미만 대장암 발병률 1위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이거 우리 50세 이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대장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췄다는 우리의 그 어떤 자부심, 성과에 치명적인 어떤 디펙트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해 준 거고요.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앞서 대장암의 95%가 대장 용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50세 미만의 대장 용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이거는 인제의대가 조사해 봤습니다. 네. 인제의대 건강검진센터에서 50세 미만 연령층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분들의
용종 발견율을 체크해 본 거예요. 30대 미만, 그러니까 19세부터 29세까지는 한 3.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했으면 한 3명? 근데 3명 정도가 암이 될 확률은 더 낮으니까 이건 뭐 대충 무시해도 되겠네. 네. 그런데 40대부터는 아니 30대부터는 달라졌어요. 30대부터는 13%대가 나오는 거예요. 100명 중 13명. 그다음에 40대 때는 21%가 났어요. 5명 중 1명꼴로 많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암의 씨앗이 되는 용종이 50대 미만에도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 이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도입해서 대장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춘다고 해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별로 그렇게 성과가 안 났던 거는 그 50대 미만이 문제가 됐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현재 50대 미만의 대장암 발생률이 1인데 이제 그러면 아니 도대체 옛날에는 니네가 50대 이상으로 대장 내시경 권장 연령을 권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조동찬 네가 앞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50대부터 90대까지 용종 발생률이 계속 연령의 증가에 따라 비례한다며. 근데 왜 50대 미만은 왜 이렇게 많아진 거야? 바로 그 문제가 현재 현대의학 대장암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근데 따져봤더니 용종은 많아요. 예상과 달리. 그럼 용종이 왜 많아졌지? 대한민국에서? 용종이 위험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유전, 하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유전자는 만년 단위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유전자의 변화 속도는 만년입니다. 지금 유전이 우리의 대장암을 이렇게 하는 유전자가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에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장암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최근 10년 사이의 일이거든요. 아, 그러면 유전자의 변화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네. 유전자는 만년 전의 것과 그대로인데 최근의 대장암의 급증은 10년 사이의 일이니까 그럼 뭐지? 생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생활은 서구식 식생활 습관, 비만, 음주, 흡연입니다. 네. 자, 음주, 흡연 비율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뭐가 변했냐? 서구식 식생활 습관이 변했어요. 아, 이게 이제 바로 이 포인트인데. 근데 우리 서구보다 높은데. 바로 그거예요. 아니, 야, 조동찬 네가 얘기했듯이 야, 서구식 식생활 습관이랬잖아. 우리 서구에서 들여온 건데 왜 우리가 서구 애들은 서구보다 잘 살고 있어. 아니 왜 서구도 취약하지 왜 근데? 예. 서구도 그래서 대장암, 유방암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서구식 식생활 습관을 도입하자마자 서구보다 유방암, 대장암이 더 높은 거야. 유방암은 뭐 똔똔이라고 쳐도 대장암은 확실히 더 높거든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말씀드리자면 자, 암을 일으키는 거에선 유전자와 생활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유전자, 대장암 유전자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대장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대장암 유전자가 없다고 해도 대장암에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유전자가 있고 대장암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대장암 위험이 높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암 유전자 플러스 대장암 생활 습관이거든요. 근데 원래 서양은 대장암 유전자 플러스 대장암 식생활 습관이 뭐 난무했던데요. 근데 거기서 유전자는 우리에게 도입되지 않았는데 식생활 습관만 도입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한테 있던 대장암 유전자가 더 암을 촉발하는데 더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진 서구식 식생활 습관이 동양인의 대장암 유전자한테는
더 취약한가 봐. 취약하다. 바로 그거죠. 이게 그 렌신 논문의 디스커션에 기술된 내용이에요. 억울해.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선조들은 왜 그런 걸. 고기를 많이 먹는 대신 채소를 많이 먹고 섬유질을 많이 먹었으니까 도라지 먹고요. 연근 먹. 우리 연근 미국에서 먹어본 적 있어요? 토란 먹어본 적 있나요? 안 나지 않나? 더덕도 없잖아요. 아니 그들도 더덕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산에 더덕 찾아보면 없을까요? 뿌리 음식 잘 안 먹는다면서요. 선배. 그러니까 그들은 뿌리 음식을 안 먹으니까 안 찾는 거겠죠. 근데 이파리 채소는 우리나라보다 걔네가 더 다양한 거 많아. 우리한테 맞아. 없는 시장. 거. 뭐요? 이름도 영어 이름이어서 몰라. 기억 못해. 저는 케일 되게- 이런 것만 해도 나중에 들어온 거니까. 맞아. 응. 아니 그래도 우리 깻잎 있었고 나물, 취나물 막 이런. 그래 뭐 시래기 고사리 무청이 무청, 시래기지. 뭐 많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더덕 뭐 고사리 그다음에 토란 그런 거 많이 먹으라고요? 그럼요. 저는 정말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식문화라는 게 괜히 있는 건 아니겠다. 그러니까 동양, 서양, 아프리카, 이슬람 이런 식생활 문화는 그들의 민족적 유전자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한 것 아니겠느냐? 근데 정말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애들 키우다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좋은 식습관 들이려고 엄마들이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먹어도 얘네들은 막 그런 연근, 고사리 일부러 안 사서 안 먹다가 사서 막 먹이는데 절대 입도 안 벌리거든요. 안 먹잖아. 그건 왜 그런 거야? 어릴 때부터 습관 들이면 먹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먹는 건 뭐야? 요리를 맛없게 서 지금까지도 안 먹어요. 가지 이런 거 절대 안 먹고. 저도 어렸을 때 가지 나물 되게 싫었어요. 근데 그 소스 양념 제일 맛으로 싫어하는 먹는 거라면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막 저는 그게 토마토 소스라 먹으면 맛있지. 이태리. 제가 가장 싫어하는 반찬의 랭킹 1, 2, 3가 뭐냐면 3가 연근, 연근 난 좋은데. 2가 음. 가지. 음. 저는 가지가 쉽게 쉬잖아요. 그래갖고 아. 내 양념을 세게 해주시는데 신내 식초도 나서? 막 해요. 근데 음. 이게 상한 건지 신거. 원래 엄마가 양념을 시게 한 건지를 감별을 안 돼서 가지 나물은 너무 싫었고요. 원탑은 마늘종이에요. 마늘종. 진짜요? 마늘종을 되게 좋아하는데. 마늘 좋아하시지 센 않아요? 걸로 막. 마늘은 어렸을 때는 싫어했는데 전 지금도 그래서 마늘종은 싫어해요. 어머니가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신 마늘종은 좀 질린 게 있어. 너무 싫었어요. 정말. 선배님 어향가지 되게 잘 드시죠. 비싼 요리를 만들어줘야 먹어. 갑자기 마늘종 무슨 뭐 랍스타 요리 이런 마늘종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도라지도 좋아하고 더덕도 좋아하고 토란도 좋아하고 고사리도 좋아하고요. 각종 맛있어. 나물 맞아. 다 좋아합니다. 나도 좋아. 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나물 반찬을. 근데 그런 음식을 대장암에 취약한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 햄, 육가공 물질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에 우리의 유전자는 취약하다는 것을 선조들은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취약한 대장암 유전자가 발휘되지 않도록 한 식생활을 우리의 조상들은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그게 되게 나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우연일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의 유승현 기자의 그 과미성 대장증후군에서 그걸 끄집어본 거예요. 청국장, 된장, 김치가 괜찮다. 서양의학 쪽 우리한테는. 잣대로 보면 맞아. 과미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맞아.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늘 초창기에 계속 먹지 마세요. 청국장 먹지 말고 김치 먹지 말고 된장 먹지 마세요 했는데 최근에서야 아니네. 괜찮네. 뭐 괜찮아. 청국장, 된장, 김치 괜찮아. 이거예요. 네.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다시 소환한 거예요.
서로 반대다, 그지? 예. 우리는 쟤네께 안 맞고 쟤네 우리께 안 맞아. 이게 뭐지? 그게 너무 신기해. 유전자에 맞춰서 뭔가 동물적 감각으로 찾아먹는 건가? 이런 식습관도 맞춰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약간 이런 게 계속 왔다 갔다 상호작용. 우리 이제 뭐냐면 대장암을 그러니까 관련된 유전자가 뭐 라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 하나 정도만 지금 현대 의학이 아는 거고 실제로 대장암과 관련된 유전자는 30억 개 유전자 이렇게 그 뭐 조합 유전자 중에서 배열 중에서 네. 적어도 10개 이상은 관여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현대의학이. 아무튼 어쨌든 그게 그 무엇이든 10개 이상의 어떤 유전자 조합이든 그것은 또 동양인과 서양인이 분명히 다를 거고 그리고 그것을 촉발시키는 어떤 리스크 팩터는 위험인자는 동양인과 서양인이 다르게 작용할 텐데 근데 몰랐는데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식습관은 적어도 대장암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끼치더라. 우리 선조들의 업적을 우리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세요? 우리 선조들의 물려주신 음식 칼로리가 너무 적어. 애들 키 안 커. 뭐야 너무 맛없어. 이렇게 해놓고 서구 음식을 받아들여 놓고 나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참 진짜 참 너무나 이게 뭐지? 그러니까 교훈적이지 않아요? 항상 이 얘기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초식동물, 육식동물 있듯이 인간도 분명히 그런 게 약간은 있는 것 같은 게 우리 막 장 길이가 더 길다면서요. 그런 게 우리 동양인은 초식 쪽이 아닌가. 물론 항상 들어. 체중에 비해서 그런 건데 저는 사실 그거 믿지 않았어요. 난 맞는. 뭐 장 길이가 더 길다 뭐하다 체질도 뭐 서양인은 육식 동물이고 동양인은 초식 동물이다. 웃기지 마. 거기 좋았어. 근거대 웃기지 마. 우리 이렇게 그랬는데 추워서 내복 입고 다니는데 백인들은 반팔 입고 뛰잖아요. 진짜 다르다니까 체질이. 애 낳고도 맞아. 우리는 막 우리 막 미역국 맨날 따뜻한 거 뭐 이런 거 챙기는데 걔네는 첫날부터 막 시원하게 주스 먹고 하니까. 아무튼 이번에도 제가 현대 의학을 공부하면서 어줍잖게 갖고 있었던 저의 현대 의학으로 뭐 이렇게 개무시였던 선조들의 민간요법 이런 것들을 정말 다시 고개를 숙이고 뭔가 있어. 네. 뭔가는 있어요. 대단히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막 사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이건 뭐해 줬고 그러니까 제가 도라지 가루를 막 먹는 이유가 너 도라지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폐 좋아. 미역 많이 먹어. 그래야 너의 피를 맑게 해줘.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의대를 1학년 막 다니고 있을 때 아빠 장난해? 맞아. 그런 것들은 어따 대고 무슨 미역이 어따 대고 피로가 도라지가 무슨 폐로가 막 이랬었는데요. 도라지가 근데 그런 왜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라면 먹고 하루 종일 있는 거랑 되게 신선한 과일 채소 먹고 있는 거랑 컨디션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미묘하게 느끼잖아요,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느껴져요. 밝힐 수 저는 없지만. 당뇨병 전 단계라서 과일을 먹으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 저는 어쨌든 당뇨병 전 단계라서 컨디션이 훨씬 좋아요. 제가 당뇨병이 조금 더 진행되면 말씀드릴 테고요. 지금 장동병 전 단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단 당을 되게 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 팻 다이어트, 그러니까 로우 카보하이드레이트 하이 팻 다이어트가 당뇨병에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인간 실험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로우 팻, 그러니까 로우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러니까 저탄 고지는 그러니까 인간의 코호트 실험 물론 롱텀 팔로우는 안 됐지만 6개월이나 1년 정도 팔로우에서는 당뇨병 조절이 혈당을 낮추고 헤모글로빈 A1C까지 수치를 낮추는 것까지는 돼 있어요. 도움은 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단순히 하이팻, 그러니까 당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질만 많이 먹는 거는 디베이트가 좀 있고요. 근데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한 거는 하이팻 다이어트도 생쥐 실험을 해보니까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금 현재 인간의
메타 어널리시스와는 조금 컨플릭트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아직까지는 확정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저는 지금 그걸 낮추기 위해서 당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역부로 지방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제가 최대한 하고 있는 게 우리 고유의 섬유질 음식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채소, 무, 김치. 우엉, 연근, 아까 뭐라 했지? 토란, 고사리. 토란 좋은데 토가 넣고 연근은 너무 맛이 없긴 해요. 맛있어 연근. 간장 연근 이렇게. 아니 연근 그러니까 물엿하면 거기 내가 전으로- 피해야 될 아, 당이 당이 있잖아. 들어가. 그냥 먹으면 맛이 좀 없긴 전으로 해요. 먹으면 맛있는데.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해조류, 특히 파래김 뭐 이런 것들로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가장 안 맞아요. 좋다는 것은 고지는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 고지. 근데 고지나 그러니까 제가 또 기름진 거를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 어쨌든 느낌적으로다가는 이게 건강한지 아닌지는 저희가 대충은 알긴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꾸준히 좀 노력해야지. 어쨌든 노력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제 개인의 케이스를 들어서 조금 더 공부한 그런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뽀얀거탑을 통해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예. 뭐가 좋은지 토란이 좋다 찍어주신다고요? 고사리까지 나왔어요. 저 고사리는 원래 좋아했고요. 추적 관찰 아까 해보겠습니다. 포드맵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동참맵 식품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궁금한 거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항상 사고 조심하시고요. 네, 진짜. 저처럼 다치시면 안 돼요.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